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방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 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월세 못 낼 거면 공방 창업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공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공방 창업을 준비하면서 뭐 기계도 알아보고 뭐 레시피도 연구하고 나름 인테리어 사진을 찾아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이 5가지는 꼭 확인하고 창업을 열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그건 바로 숫자입니다. 공방은 예쁜 공간이 아니라 사업장이에요. 사업자는 결국 월세를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창업 전에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건 나는 매달 얼마를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예요. 월세 얼만지, 관리비는 얼만지, 뭐 전기세, 뭐 가스비, 뭐 수도세, 카드 수수료는 얼마나 빠지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만약에 직원을 채용한다면 인건비는 얼마인지,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까지, 이걸 모두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숫자를 모른 채 그냥 여는 건 정말 위험하겠죠? 사업은 상상만으로, 감성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유지는 숫자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콘텐츠를 만들어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하면 손님이 그냥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손님들이 우리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고 아무리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쇼츠 이건 단순한 SNS가 아니에요. 내 매장을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죠.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내 이야기를 알리고 내 공간을 보여주고 내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콘텐츠 하나가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고 새로운 문의를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베이킹 실력만 키우지 말고 콘텐츠 만드는 능력도 함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업체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사장은 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지금의 현실은 달라요. 사장은 직원이 아니에요. 사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예약 취소가 생길 수도 있고, 오븐이 고장날 수도 있고, 고객의 불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항상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장을 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그 기회를 잡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사업은 결국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계속 해결할수록 성장하고 문제를 피할수록 어려워지죠. 사장의 업무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단가를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을 정할 때 이제 주변 공방의 가격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위험해요. 가격은 경쟁 업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정해야 되거든요. 뭐 재료비, 인건비, 월세, 공과금, 카드 수수료, 세금 이 모든 비용을 계산한 뒤에도 남는 구조가 되어야 해요. 만약 단가를 잘못 설정하면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돈이 남지 않아요. 매일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 전에 반드시 계산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이 가격으로 정말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생활이 가능한지, 유지할 수 있는지, 사업은 결국 남는 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세금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하면 매출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더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세금 걱정해야 되죠. 그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저는 세금 공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은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돈도 중요해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았고 청년 창업 관련 뭐 감면제도나 각종 절세 방법을 알게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돈을 내고도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 결과 지금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를 몰랐다면 똑같이 일하고도 더 많은 세금을 냈겠죠.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은 없는지, 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업 초기에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사업은 많이 버는 사람보다 많이 남기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약서에는 반드시 전문가랑 검토 받으세요. 창업을 하면 뭐 임대차 계약도 하고 뭐 인테리어 계약, 뭐 각종 거래 계약 많잖아요. 근데 그 요새 계약서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호사 검토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계약 하나가 잘못하면 그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 계약서 한 장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계약일수록 반드시 그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5가지. 첫째, 콘텐츠를 만들어야 살아남고, 둘째, 사장을 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셋째, 월세를 낼 수 있는 단가를 만들어야 하고, 넷째, 세무사와 상담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감면받고 절세 방법을 꼭 확인하고, 다섯 번째, 계약서는 꼭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세 못 낼 거면 공방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은 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건 꿈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건 숫자의 연속이에요. 살아남는 건 콘텐츠고 살아남는 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경험과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